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함쇼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재밌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전화해서 연락해서 섭외를 해서 모시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귀 속에 큰 이지가, 기지라 그러죠? 이걸 이렇게 잘 예쁘게 빼서 심지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예쁜 어떤 캐릭터도 만들어 주시고 조분조분 말씀하시는데 정말 편하게 말씀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재밌는 영상을 만들까.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숨이비인후과인가요? 네. 숨이비인후과 원장님을 계시는 양승구 박사님 모시고 오늘 재밌는 이비인후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벌써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양 박사님 모시고 질문을 먼저 좀 답해드리고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난청 74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물이 찼다고 물을 몇 번 뺐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소론도를 처방받고 좋아졌는데 또 재활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먹었는데 부작용 생겨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청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염도 있고 코막힘도 있고 물로 코로 들이마시는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해드리면 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을 직접 검진을 한 게 아니어서 현재 환자분의 고막 상태가 어떤지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작성을 해주신 걸 기반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가 우리 이거 CPR이라 그러나요? 우리 시험 볼 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 시험 답 쓰는 거 이비인후과. 뭐 오스키, CPX 이런 거. 요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네. 시러스 오타이티스 메디아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살짝 옛날 이비인후과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옛날 것까지 기억. 여기 재밌어서 그래요.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네, 제가 슬라이드 좀 보면서 띄워주실래요?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귀 구조가 이제 겉에 보이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고막이거든요. 고막이죠. 고막을 기준으로 그 안쪽 공간을 이제 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이염이 이제 여기 생기는 염증, 중이염이라고 부르는 거일 텐데 환자분께서 이제 물을 여러 번 빼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요 중이에 물이 이제 찬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중이에 계속 물이 차게 되면은 아마도 요 이관이라고 하는 길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우리가 유스타키안 튜브라는 게 그건가요? 맞습니다. 네.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요 관에 보시면 요게 이제 중이부터 코의 뒤쪽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요 오른쪽에 준비된 사진은 내시경 사진으로 이제 오른쪽 코를 맨 뒤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프닝인가요? 네, 그래서 이관에 오프닝이 있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코 세척을 하실 때 이게 물이 잘못해서 요 오프닝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이염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관이 어른 대비 좀 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코 세척을 잘못하면 이제 중이염이 생기기도 해서 일단 환자분께는 코 세척 하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다음 슬라이드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중이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물이 차면서 중이염이 생긴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네. 가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것,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고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발살바라는 게 있습니다. 발살바는 이게 호흡법인데요. 이렇게 코를 잡으시고 입을 막으신 채로 이렇게 코를 풀듯이 이렇게 세게 부르시면은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 먹먹해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요 오프닝을 타고 이관이 넓어지면서 요 안에까지 그 압이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관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물이 찬 상태에서 요 발살발을 하시면 그 물이 조금 빠지는 게 실제로 검진을 할 때도 이렇게 물 찬 분들은 발살발 이렇게 부탁드리면 물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로 나오나요? 요 오프닝으로? 요 오프닝을 통해서 나오는 요쪽으로? 것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도 여기로 좀 내려가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셔도 계속 이제 생기는 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중이를 환기해준다는 우리가 중이 T-튜브라고 환기관을 배웠던 그건가 보다. 맞습니다. 네. 네, 요거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안에 물이 고이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최후의 보루 느낌으로 고려를 근데 해주시는 이분은 것도 연세가 74세가 되셨고 스테로이드를 네. 여러 번 먹었다 쓰셨고, 그러면 네. 이게 T-튜브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네, 아무래도 국소적인 시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좀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신다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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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그 스테로이드 연세도 높으신데 스테로이드를 네. 먹는 것보다는 이거 그리 어려운 수술 아니잖아요. 네, 전신 마취 안 해도 되고. 네, 국소 마취로 가능합니다. 네. 성인 한번 기준으로. 네. 네, 한번 방문해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비염에서 코막힘 때문에 이게 앞에 분하고 같은 분이군요. 사전 그분은, 질문 네. 1번. 2달 전부터 말할 때 목구멍이 확장되는 것처럼 힘이 들어서 얼굴에도 힘이 들고 인상이 찡그러들어요. 신경과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안정제 파킨슨 약을 처방해주고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후두염. 이 주먹에도 차도가 없다. 큰 병원에 가도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것도 제가 이제 검진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이제 요것만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네. 일단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 성대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식도암이나 후두암은 아니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후두암은 보통은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에서 들여다보면 네, 되죠. 내시경으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성대는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식도암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후두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뒤편이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위내시경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역류성 후두염이 만약에 맞다면 사실은 2주 안에 이게 완전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역류성 약을 또 치료해야 후두염이나 되는구나.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지만 약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드시고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도 조금 같이 지켜주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역류성 후두염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해주셨어요. 속쓰림이나 목 아픔, 목 이물감, 가래 통증 이런 거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 위에 이제 제일 위에 부분 읽어보면은 이렇게 딱 읽었을 때는 저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음성장애나 좀 발성장애 네. 요쪽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것들이 조금 배제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역류성 후두염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고 전혀 도움이 없다 하시면은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이제 이런 발성 관련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목소리 쪽으로 발성을 네.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필요하다는 같습니다. 근데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게 뭐가 역류한다는 거예요? 이제 위산이 역류를 했을 때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에 생기는 염증이고 여기 식도 타고 쭉 올라오면 위산이 후두로까지 같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식도의 그 입구 쪽인 후두의 뒤쪽이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 하면 그게 뻘겋게 그럼 충혈돼 있고 그러겠네요. 네, 충혈도 되어 있고 실제로 점막이 좀 두꺼워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큰 병원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내시경에서 봤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은.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렇게 확진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의심을 하는 좀 질환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주는 짧고 어느 정도까지 치료해야 될까요? 물론 2주 정도 하시고도 호전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뭐 6주, 8주까지도 2달까지 하시기도 하고 이제 생활 습관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때 뭐 상태 조금 올려서 세워주시는 것도 자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전에 주무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는 그만 먹어야 되고 맞아요. 이제 근데 낮이더라도 이제 저는 좀 그런 편인데 식사하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시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일어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네. 되고 그리고 뭐 카페인이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토마토, 뭐 양파 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거를 위산이 위산이 역류가 잘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 역류성 후두염까지 진단을 받았다면 한 2달까지 2주가 아니라 8주까지는 치료 한번 네, 해봐야면 6주, 8주까지는 해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음성 쪽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셔야 발성장애 돼요. 쪽 네. 한번 해봐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사전 질문 두 번째.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괜찮다고 들었는데 침이 아니고 비빔라면, 포도, 초코파이 등 야식을 먹고 나서 침이 삼켜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스가 묻은 침이면 음식물 흡입
이건 흡인성 뉴모니아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대장님? 음식물 흡인은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또, 양이 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그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렴까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네,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그냥 수도 있겠죠. 본인이 느끼는 거겠죠. 그 정도면 다른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증상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넘어가면 이제 살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하실 그러겠죠. 거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세린 석유로 만든 거잖아요. 피부에 좋은가요? 바세린 바르고 석유 성분을 줄이고 비누로 닦아야 하나요? 바디로션, 핸드크림, 립밤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바세린이 피부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알레르기가 전혀 없어요. 순수 바세린의 경우에는. 우리는 석유라 그러면 무조건 나쁜 줄 아는데요. 피부에 발랐을 때 뭐 여드름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피지가 많은 부분을 뺀다면, 그러니까 저기 바디로션, 핸드크림에다 피지 안 나오는 데거든요. 일단 립밤 여기 입술에 피지 안 나오는 데요. 그래서 고기만 바르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승구 박사님 모시고 양승구 박사님이 하고 있는 유튜브도 소개 좀 하고요. 왜 제가 이분을 모셨는지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문 의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재밌는 방송을 생각하셨어요? 사실 엄청 고안을 해서 올리게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학생 때부터 영상을 만들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즐거움 주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저 학생 때도 이것저것 만들고 올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유튜브가 저한테는 항상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영역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전공일 때는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이제 대학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고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예전부터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 최초가 아니고 다른 걸 하는 걸 보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지 제거하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더빙을 하고 좀 이렇게 이상한 드립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그 영역을 이렇게 파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유튜브 이름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 병원 이름이랑 동일한데요. 숨이비인후과. 서울숨 이비인후과입니다. 네. 네네. 혹시 잠깐 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좀 찾아서 밑에 자막으로 좀 옆에 기퉁에다 하나 올려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꼭 한 10분, 15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있으면 꼭 누가 내 길을 이렇게 잘 후벼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양 박사님 목소리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저 자다가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누워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누가 내 길을 이렇게 잘 간지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참 유머가 있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네, 원래 성격인 것 같습니다. MBTI가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MBTI는 저는 ESTP인데 좀 사회화된 ESTP. 그렇구나. 요즘은 좀 많이 차분해진 ESTP라고 생각합니다. E가 아니고 I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I 쪽에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성향은 E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원래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치료하기 바쁜데 네네. 언제 찍어요? 다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찍지는 않고 이제 이거 조금 흥미롭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 번에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는 그 처음 오실 때 동의서 저희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받고 있고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은 나중에 진료 시간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건 이제 재미로 이제 즐거움이죠. 즐거움인데 그렇게 꼼꼼하게 기지를 제거해주고 나면 수술비는 얼마나 받나요? 시간 꽤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보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습관을 얼마나 비용은 받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진료비까지 하시면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이런 환자들을 하루에 많이 봐봐야 계속 그런 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30분 걸린다고 치면 몇 분이나 치료할까? 도대체 병원이 경영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연달아 오시진 않으셔서. 그리고 가끔은 조금 이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또 그 사이에 다른 환자분들이 봐야 대기를 되니까.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조금 구하고 뭐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그냥 진료 마치고 끝나고 제가 더 이렇게 따로. 네, 왜냐면 저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하면은 그러겠더라고요. 되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시고 네.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지를 꽉 채워서 오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유튜브 이제 보고 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오셨을 때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제 체감상 10%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네, 하루에 한두 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원래 그러면 이비 인후 중에서 네. 귀가 전공이세요? 저는 사실 코를 전문의를 이제 2년, 전임의를 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마치고 코를 했는데 왜 유튜브는 귀로 찍어요? 코도 재밌는 영상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 이제 친구들이 왜 갑자기 귀를 하냐라고 농담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코가 저한테 훨씬 더 흥미로운 분야인데 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라는 게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코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콧물 영상을 올렸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귀지 영상이 더 좋다고 해주셔서 저도 그러면 저의 선호를 조금 내려놓고 이게 병원 홍보 영상은 아니잖아요. 딱 그렇죠. 봐도 느낌이 와요. 이건 네, 뭐 홍보 많이 인원 환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크게 병원에 경영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이거 하다 보면 귀 환자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으셔서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네.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만 계속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비치 제거가 아닌 뭐 수면 무호흡이나 비염이나 뭐 어지럼 이런 다양한 다른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혼자 하세요 병원을? 네, 저 지금 요즘 그래도 이게 다른 친구나 동료들이랑 같이 크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저는 1인 개원으로. 그러면 네. 코 경우에 수술도 하십니까? 저는 수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네. 그쪽에 비염 때문에 또 비중격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하이퍼트로피, 나잘 하이퍼트로피가 네. 있은 경우 이런 거 수술 안 하세요? 수술은 안 하고 이제 약물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의뢰를 좀 보내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구나. 네. 자, 이거 보면 네. 여러분들 영상 준비된 게 하나 있나요? 짧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교수님 강의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 많이 하셨어요? 전임이 때는 사실 강의까지는 못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보고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 네. 나도 저렇게 잘 배우면 강의가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정말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나레이션도 좋으시고 이거 언제 해요? 편집도 본인이 하고 나레이션도 본인이 네. 하나요? 그 PD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냥 다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냥. 그래요? 네. 뭐 짤막하게 우리 박사님이 한 걸 한번 볼까요? 정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나요? 너무 네. 제가 사실 떳떳하지 않아서 왜요? 부끄럽네요. 제가 찾으면 우리가 될까요? 좀 찾아봐봐요. 어떤 거를 아무거나 뭐 이렇게 다 재밌어요. 아이고 이렇게 같이 볼 줄은 몰랐는데요. 설명하는 게 조금 포함된 거를 네, 뭐 나레이션 들어간 거 그러고선 저기 이렇게 나중에 열거해서 저기 캐릭터 만들고 캐릭터 만드는 거요? 아무나 그냥 제 처음 거를 볼까요? 이게 제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이도 최상 귀지 제거 영상을 나레이션도 함께 좀 보시도록 틀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나가요? 좌측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기구는 이제 픽이라는 기구인데요. 이게 네, 어느 핑, 정도를 핑 두면 픽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될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40대 환자분이셨고 아마도 이렇게 병원에서 제거하신 건 처음이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분은 피부과적으로 보면 약간 지성일 것 같아요. 이게 피지가 너무 오일리하잖아요. 웨이도가 이 정도 오일리하려면 얼굴도 굉장히 심한 지성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딱 굳어 있지도 않고 자꾸 부스러지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조금 촉촉한 느낌의 소똥구리처럼 이렇게 굴려가지고 잘 빼내고 다행히 한 번에 웬만한 코딱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고 나면 저기 빨간 거는 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지 약간. 네, 조금 발적이 된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좀 네.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이용액 처방해서 좀 아. 사용하시도록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네. 이거 다 제거되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게 고막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원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착 하고 있으면 누워서 보고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감사합니다. 아니 환자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이것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이제 피드백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같이 저희는 화면이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여기 앞에 세팅이 볼 되어 수 있죠. 있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안 올라가겠네요 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눈 사이즈가 네, 작아서 각이 안 나온다. 어. 아니면 이거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최근에 2번째 오셨던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은 첫 번째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서 아쉬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어떨 때는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포셉 후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네. 석션 같은 걸로 딱 물어서 꺼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뭔가 네. 어느 정도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픽을 사용해서 분리를 하고요. 예, 맞아. 어느 픽이라고 정도 그랬어요. 분리가 되어서 이제 여기 잡아서 픽이죠? 꺼낼 수 네, 맞습니다. 이걸 이게. 픽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아까 석션 같은 걸로 탁 네. 진공으로 석션으로 빼거나 아니면은 엘리게이터 포셉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빼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죠? 정말 드뭅니다. 예. 네. 이분이 정말 끝판왕 케이스셔서 네. 제가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인데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분들 네. 중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 들으면 되게 많이 붙어요. 맞아요. 댓글을 되게 네. 많이 주셔서 되게 저도 재밌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영상을 보고 댓글 올린 분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자극적인 게 많이 보다가 이렇게 잔잔한 걸 보시면 그리고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악플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건 포셉으로 꺼낸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부스러지고. 으깨져서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포셉으로 많이 으깨지게 되면 이제 좀 석션을 이용하거나 네, 여기 지금 석션이죠. 등장하죠. 석션 들어가서 탁 찍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분리가 잘 안 안 되면 되면 다시 나오기도 픽을 하고. 넣어서 또 맞아요. 살살 분리하고. 이미 다 통달을 제가 너무 이렇게 한 절반 이상은 봤을 거예요.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학생 때 네네. 기지를 이렇게 큰 기지가 있는 걸 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전공의 트레이닝 때도 이런 거를 배우거나 하지는 않아서 네. 이런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되게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야, 그게 뭐야? 이런 쪽이 아니면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저는 일단 부모님께 당연히 숨겼었고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를? 원래는 이거를 업로드를 하고 저만 이제 알고 있으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정말 친한 지인들한테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져서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드렸고 근데 네. 두 분은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어른들은 다. 좀 네.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이셔서 두 분 네. 다 재밌어 하시고 여기 이제 분리하는 거죠. 맞아요. 픽으로. 네. 이게 지금 고막에 이제 붙었더라고, 붙어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네. 이 하면서 환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프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씀해달라고 꼭꼭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2차적인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나 이 정도면?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요 정도면은 아마 그 청각 손실 좀 있나? 전음성 난청. 그러니까 이게 뭐 신경이 퇴화돼서 생기는 난청이 아닌 요 뒤에 구조적인- 하얀 게 요게 고막이죠. 요거. 네, 여기가 이제 투명한 이 동그란 부분. 네. 여기가 이제 고막에 그러니까 이분은 기지가 이제 고막을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분은 잘못하면 확실히 천공되겠다. 먹먹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시술 잘못하면은 다치실 수 있으세요. 오. 그래서 조심하셔야 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할 때 정말. 이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수술 난이도가 이게 요 뒤에 네. 뿌옇게 보이는 게 여기 고막이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고막입니다. 네. 요 뒤에 보시면 네. 네.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요 분은 진짜 조금 저도 엄청 긴장하면서 했던. 근데 환자분이 전혀 아파하지 않으셔서 네. 생각보다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댓글 중에 제일 재밌던 게 저랑 반응이 비슷한데 네. 보고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 아, 힐링이 진짜요? 되는 것 같다.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보면 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 저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어서 네. 좀 됐어. 얼떨떨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구독자가 10,000대였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보니까 저기- 거의 10만 명이 다 돼가던데 네,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이잖아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전문가 맞아요. 영역에서 네. 이렇게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도 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네네. 근데 본인도 기대 이상인가 봐요. 완전 기대 이상이죠. 음. 네네. 저는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상승세가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물론 조금 끊기긴 했지만 네. 이렇게 10만 병,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까지 9만 5천인가? 지금 몇 명이죠? 네, 지금 한번 다시 볼까요? 몇 명이죠 이게? 요걸로 보여드리면 응. 9만 8천 명입니다. 응.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10만 분들이 명이 될 것 봐주셔서. 같긴 한데 네. 이거 보고 지방에서도 환자 많이 와요? 지난주에는 안동에서 오셨던 그래요? 분이 계세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네, 그 소아 환자였는데 네. 이제 아버지께서 아이 귀를 파주다가 네. 귀가 꽉 막혀 있어서 아 본인이 봐도 이제 보이니까. 네, 여기 입구에서부터 보이니까 네. 이제 영상 보다가 네. 제거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잘 제거됐나요? 네, 다행히 잘 제거가 돼서 제가- 소아 애들은 어떻게 협조가 잘 돼요? 협조가 잘 되는 친구들만 일단은 하고 있고요. 아, 대부분은 이렇게 달래고 하면 잘 네. 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저는 바로 멈추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자,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건강하게 귀를 관리하는 법 사실은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목욕탕 가서도 이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면봉 맞아요. 갖고 닦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조심해서 닦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생각을 하는데 이비인후과 사람 다 닦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생기는 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지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네. 사실은 귀지가 저절로 배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서. 이거 보고도 배출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네. 저도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도 이제 조금 후비고 하시면서 이 생성된 기지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거꾸로 밀려 들어갔다. 밀려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지면서 네. 이런 공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혀 건드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손을 대서 이렇게 귀지를 그렇지 후비면서 생겼다. 않았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세수하고 이 정도만 닦으면 되나요? 뭐 그냥 가볍게 수건 정도로 이렇게 입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귀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편이어서. 본인 귀를? 네. 오늘 이경을 좀 갖고 오시라고 부탁드릴 걸 그랬네. 제 귀도 한번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이 영상 찍는 거하고 본인의 그 코 쪽 전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물론 제가 콧물 영상을 지금 2개 정도 올리긴 했었는데요. 못 봤는데? 그러셨군요. 네. 콧물 영상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하나 볼까요? 네. 최근에 올린 거로 보시면 귀지, 그냥 여기 콧물 있구나. 제거도 있어요. 예. 요건 제가 이제 가끔 제가 또 피아노 반주도 제가 해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가끔 본인이 연주해서 직접 넣는 건가요? 네. 재주가 많으시구나. 네. 이렇게 이거 뭘로 빼는 거예요? 요거는 석션으로 석션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근데 이 영상은 이제 합의각계가 좀 부어 있을 때 이제 보스민 패킹이라는 걸 하면 합의각계가 조금 줄어들면서 공간이 넓어지는 하피갑계라는 게 우리 저기 코 안에 있는 상중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세 단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래 거 아래 거? 하비갑계 비갑계 중에 가장 아래쪽 좀 그렇다. 이게 맞아요. 이게 확실히 호불호가 되게 극명하고 저는 기지를 좋아하시면 콧물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상을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학교 그러면 저기 의전원 가기 전에 학부 때를 뭘 전공하셨어요? 학부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프리메드라는 과를 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치면 예과. 맞아요. 프리메드 했었고 저는 그리고 사실 피아노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실 전공을 끝내진 못했지만 네. 네 같이 어쩐지 손 길이가 한번 보세요. 형 네, 손 손이 보여주세요. 좀 손 길이가 피아니스트 손이다. 네. 아. 그러면 피아노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음대 피아노 정도 전공이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해요? 어느 정도까지요? 네, 우리가 듣기에 그냥 예를 들면 뭐 알고 있는 뭐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몇 번 이런 거 뭐 제가 졸업 연주회 때 이제 쇼팽 발라드 4번을 연주했었고 뭐 슈만 콘체르토 같은 것도 기회가 닿아서 또 학교 오케스트라도 그러면 뭐 거의 전문가네. 했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문가 엘리제를 위하 이런 거는 훨씬 건너뛰는 거잖아요. 엘리제리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엘리제를 위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아노는 못 배웠고 네. 요 한 곡만은 어떻게 연주해 보려고 그것만 해보려고 외워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이 안 돌아가요. 어렵던데. 요거는 코의 내부 구조를 많이 볼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탄을 보면 앞에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면 구독자분들이 안 좋아한다고. 저는 그래서- 반대예요. 이게 코의 그런가요? 구조를 좀 이렇게 정상 구조를 보여주고 맞아요. 저도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것도 괜찮지. 맞아요. 저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네. 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왜 성인의 코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빼줘야 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왜 생기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부비동이 굉장히 이제 넓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양쪽에. 상악동, 뭐 네. 전두동, 사골동 되게 넓게 있다 보니까 단순히 풀어서만으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비동염, 특히 이제 축농증.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뒤쪽에 고여 있는 콧물들은 제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로 이제 이런 거를 집에서 하실 수 없으니 코 세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코 세척을 잘못하고 너무 많이 하면 아까 이관으로 또 연구가 그럴 되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성인분들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음. 오히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축농증에 여기가 막시라리 사이누스의 오프닝이 위에 있죠. 네, 이쪽쯤. 예, 그러니까 위치로 밑에 많이 따지면- 보이죠. 네네네. 밑에도 맞아요. 밑에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럼 그런 것도 이걸로 뺄 수 있어요? 네, 합의갑기 아래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입구에다 탁 넣고 당기면 쫙 빠져나와요? 사실은 이게 일자다 보니까 네.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데에는 조금은 제한은 있고요. 아무래도 맥실러리 사이너스, 그 상악동 부분까지 넣어서 하기에는 통증도 좀 많이 유발이 돼서 외래에선 좀 어렵고요. 이렇게 고인 것만으로도 근데 조금만 게- 빼줘도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는군요. 증상도 좋아지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높고요. 네. 근데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코 점막이 이게 중격이 휘면 반대쪽에 비우성 비염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비염에 대한 수술,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아닌 비염에 대한 네. 수술을 할 때는 저는 주관적인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휘어 있는 정도나 이제 합의갑기가 부어 있는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이 이제 비염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치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약물 치료가 있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나잘 스프레이 뿌리는 네, 거예요. 비강 스프레이 또 안전한 건 오래 쓰셔도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코 세척 어. 이런 치료들을 적절히 병행하셨을 때 네.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저는 사실 수술하지 수술을 마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아. 같고 네. 그렇게 하셔도 정말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한 뭐 코막힘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코에 흔히 말하는 콧물을 제거해주면 시원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만족도가 뻥 높으셔서 뚫린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환자분들 뭐라 그래요? 환자분들 좋아하시고 제가 네. 이제 보통 이게 비인두가 사실은 오른쪽과 왼쪽 코가 뒤에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 끝에 가면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실은 다 제거를 해주면 네. 왼쪽에서 추가로 할 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네. 이제 그만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왼쪽은 왜 안 안 해줘요? 해주시는지 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빼도 답해도 왼쪽은 넘어가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 쭉 빠지면 정말 시원하겠다. 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게 끈적끈적. 네. 코프로도 안 나오겠는데 이거는? 네, 요거는 맞아요. 요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 사실 세척으로 해도 네, 이거 딱 붙었는데 거의. 네, 이게 너무 세게 하면 또 점막 상할 거 아니에요. 석션은. 네, 사실 비인두 점막이 워낙 약해서 네. 이렇게 좀 나온다. 갖다 대기만 해도 나온다.
갖다 대면서 좀 출혈이 잘 생기는 부위긴 네. 한데요. 금방 멈추긴 합니다. 네. 아, 저거 빼야 되는데? 저거 맞아요. 네. 이게 완전히 하긴 또 어려워서. 아, 그 귀지게 할 때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위험한 자리는. 네, 위험한 부분은 무리해서 하지 않고, 네. 네. 사실은 다 벗겨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겠다.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본인이 이걸 할 때, 네. 제작, 영상 제작할 때 재미가 있겠어요. 영상 제작할 때도 당연히 있고, 진료할 때도 전 재밌어 하고, 네네. 좋아합니다. 편집은 그러면 저기 집에 그냥 컴퓨터로 편집기를 갖고 하시나요? 네. 네, 피아노 같은 건 캡컷이라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피아노 아까 영상을 그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영상은 그냥 제가 따로 아이폰으로 찍고 네. 그걸 그냥 옆에 넣어서 이렇게 아, 그냥 네, 되게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피아노는 못 들어봤네. 피아노 나중에. 네. 자, 뭐 귀 때문에 모셨는데 코가 나오니까 코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네네. 굉장히 건조해요, 갑자기. 그리고 코가 이렇게 딱지가 딱딱한 게 막 생겨요. 손을 대지 않아도. 네네. 그리고 코를 이제 샤워할 때 풀면 딱딱한 게 툭툭 떨어지는데 네. 코 후비는 거, 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절기 때? 일단 환절기 때 비염 증상이 두드러지시는지 네. 아닌지가 조금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잠깐 이건 뭐예요? 요게 이제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하는 부분인데, 네. 요게 이제 뭘 넣은 것 같은데? 보스민이라는 네. 그 약품이 묻혀진 요 얇은 이렇게 꺼제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넣어놨다가 빼면은요, 네. 요게 이제 수축이 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코가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여기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면 저게 뭐 약간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나요? 네, 저게 에피네프린하고 여기 에피네프린 나오네요. 들어있구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마취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마취가 아니라 그 지혈 요거 출혈에 코피 많이 대한 날 지혈.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네. 점막 충혈된 거를 좀 이렇게 위축시킨 다음에 네, 공간이 좀 더 넓어지면 환자분도 이제 조금 편하겠네. 숨쉬기가 편해지시고 저도 이제 콧물을 빼드리기가 더 편해지고 네. 물론 일시적인 효과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 실제로 수술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코 수술할 때. 네,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학생 때 이렇게 실습 나가 보면 네. 그때는 영상이 이렇게 영상 장비가 없으니까 네네. 주치쌤하고 레지던트 고년차 쌤들만 딱 들여다볼 수 있고 내시경 옆에 하나 빼가지고 영상을 못 봤어요. 이런 영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학생은 그렇게 이걸 볼 수가 하셨구나. 없죠. 이렇게 뭐 화면으로 나오는 게 없어. 화면 나오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기가 네. 맨날 그냥 단면도 네. 뭐 이렇게 책 이런 것만 보다가 저는 그래서 쌤 영상 보면서 이렇게 생겼었구나 실제로. 고막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렇게 또렷하게 우리가 고막을 뭐 이경 갖고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학생 환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없었죠. 요즘 학생들 공부하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영상 장비가 좋아서.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감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환절기 때? 일단 저는 불편하신 분들은 코 세척이 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척액을 약국에서 사나, 이비인후과에 사나요? 약국에서도 그냥 판매하실 수 있고 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 뭐라 그래요? 코 세척액 그런 코 세척하면 나올 거고 네. 이게 이제 요즘은 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루 형태로 된 분말로 팔아서 분말을 이제 깨끗한 물이랑 섞으면 이제 생리식염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쏘시면 요 코가 비강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린지로 쏘게 돼 있나요? 시린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나의 전용 이런 한 요 정도 크기의 어떤 그 튜브들이 있습니다. 네. 누르면 돼요? 네, 누르시면 나오고. 네네.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감기를 꼭 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이쪽이 네네. 약한가 봐요. 꼭 감기 시작할 때 여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네. 목이 좀 따갑다가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코 세척도 도움되고 그리고 비강용 스프레이도 이제 병이 없어도 그러니까 환절기 비염이 심하신 분들 이제 환절기만 되면 나는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 하는 분들은 이제 환절기가 어느 정도 예상될 때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쓰시면 조금 덜 고생하신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건가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먹는 거나
주사로 맞는 거는 전신 비하면 제제지만 뭐 코에 사용하시는 건 국소 제제여서 네. 오래 쓰셔도 괜찮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만큼 안전하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네. 초대했던 그분 목적이 이게 웨이더인데 아, 네네. 제일 어린아이들이 많이 앓는 게 중이염. 아까 제가 여쭤봤던 시로스 오타이티스입니다. 거기 뭐라 하죠?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S검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점액성 중이염. 중이염도 있고 삼출성 중이염도 네, 있고. 삼출성 네네. 중이염. 애들이 그 뭐라 아데노이드가 커서 막히면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 네네. 애들한테 그런 거 꽤 많지 않아요? 네, 아이들 경우는 네. 코감기가 오면 이제 중이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애들이 자꾸 텔레비전에 리모컨 음성 볼륨을 올리더라고요. 아, 그게 그 증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갔더니 네. 제가 요거도 먹었죠.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아, 아데노이드가 커가지고 수술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네네. 아이들 경우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우리가 좀 저기를 미리 부모님들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잘 봐주시고 필요할 네. 때 병원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은 병원의 홍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이 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만드는 것도 일단 너무 재밌기는 한데 네. 이제 이렇게 올리면 댓글로 오는 그 피드백이 네. 너무 재밌어서 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 홈페이지 운영보다 이거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병원 홈페이지 운영은 따로 딱히 하는 게 안 해요? 환자들 네. 질문하고는 네이버나 이런 홈페이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전 따로 하시나요? 저는 따로 옛날에 했었죠. 요즘에는 안 하지만. 네네, 저는 따로. 그럼 유튜브로 소통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창구는 없어요? 어. 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뭐 네, 사실 네. 병원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네네네. 그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함익병이 왔다 갔다. 그래서 다음날 저기 약 먹고 있는데 여기 좀 이상해요. 그러고 그런 거 이제 많이 옛날에 했거든요. Q&A 를. 바로 이렇게. 네. 환자가 뭐 약 먹었는데 어때요? 뭐 약 바르는데 어때요?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 뭐 내일 모레 뵐게요.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직접 했었죠. 저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요거를 하지 않고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고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 그 네이버에 리뷰 다시지 않으시고 여기 댓글로 댓글에다가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저도 보면서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영상을 통한 본인의 의사 표시라고 봐도 되죠. 사회적 발언을 이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발언이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걸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요것만 갖고는 그 유튜브의 구독자가 이렇게 같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유튜브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단기적 목표는 네. 이제 10만 명이 되면 실버 버튼이 나오잖아요. 올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게 저의 1차 목표. 궁극적 목표고 1차이자 최종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롱런하긴 쉽지는 않을 것 아니요, 같아서. 지금 가진 재주가 되게 많아서. 그런가요? 네. 전 지금까지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서. 네. 아니요,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브이로그나 이런 거는 계획 없으세요? 브이로그요? 네. 브이로그는 사실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올렸던 거랑은 너무 결이 다르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거를 언젠가는 올리고 싶은데 여행도 예전에 이제 다녔던 것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자연을 좀 좋아해서 아이슬란드 되게 화산 좋았고. 많은데? 네네. 그 빙하 이렇게 있고. 어. 네. 그리고 돌로미티라고. 푸프 이태리? 맞아요. 네. 돌로미티도 너무 좋았어서. 그런 거를 언젠가 올리고 싶은데. 찍어온 게 있다면 왜 안 올리세요? 네? 일단은. 그것도 보고 싶네, 갑자기. 저것도 이제 중계로 하면 아마 구독자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하시면 구독자가 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우리 원장님이 저기도 하시고. 그런가요? 저는 아까 피아노 치는 거 보고 피아노 연주하는 거 올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갑자기 들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주가 많으시다. 자, 질문을 잠깐 좀 받을게요. 이분과 질문은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갖고. 후두를 내시경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분명하게 확인 가능한가요? 후두 내시경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확진할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저는 증상과 소견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식도의 입구로 추정되는 그 후두의 뒤쪽 부분이 평균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이 부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증상을 이제 아까도 언급되었던 역류성 후두염에 준하는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높은 가능성으로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확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으로 확진할 수- 하고 네. 내시경으로 안 돼요? 근데 이게 확진이라고 하기가 네. 역류성 식도염은 이렇게 뭐 저희 뭐 pH 확인하고 막 하고, 이런 네. 확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후두염은 내시경적으로만 확인을 할 수 아. 있다 보니까 상황과 소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 네. 높은 가능성으로 역류성 후두염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혈액이 차는 증상이 여러 번 있어서 네네. 이게 혈종? 여기 이제 여기에 귀에 네, 많이 귓바퀴에 생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두기라고 하더라고요. 흡연 치료하다고 트램션 주사 들어가 했는데 수시로 피가 고인다. 네. 주짓수 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짓수 하는 분들이 많이 외상으로 생기세요. 생기죠. 저거는 네. 좀 끊어야 되지 않아요? 네. 자극이 아무래도 덜 음. 해야 해서 요거는 주짓수를 계속 하신다면은 저기 피부과에서는 여기에 그 연골 그 막이 있는데 쪽에서 혈종이 아니라 점액종이 생기는 경우를 가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아주 굵은 니들 갖고 그냥 그 흡인해서 빼버리거든요. 네. 빼고서는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그 드레싱을 해주면 네. 딱 붙는데 이분은 주짓수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네. 저희 끊었다고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발 안 하겠죠? 그러면은 재발이 확실히 덜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수술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2개월종으로 수술하는 케이스를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아스피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아스피레이션 하고 트램시논 이제 인젝션 놔주고. 해주고 네. 이렇게 컴프레션 잘 해주면 대부분은 괜찮아지실 좋아지셔서 거예요. 예. 주짓수는 성형외과적 수술은 제가 좀 확실치가 네. 않습니다. 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편도결석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정말 냄새 무지개 나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편도염이 자주 생기다 보면 편도가 이렇게 이제 사탕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홈이 생기겠죠. 염증이 네. 생긴 자리들에 그런 생긴 자리에 이제 입으로 이제 저희 뭐 식사도 하고 침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끼면서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이렇게 끼는 거군요. 네. 그러면 뭐 방법은 그냥 그때그때 제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그때 제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홈을 메꾸는 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요거를 이제 깎아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깎아낼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요거를 다 도려내는 이제 전절제. 편도선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네, 편도선을 다 제거하기도 합니다. 저것 때문에? 네, 편도 결석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도 편도결석이 있었는데 네.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빼고 나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다행인 거죠. 다행이신 네.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뺐는데 내가 냄새를 맡아도 너무너무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 냄새 어떻게 견디세요? 마스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냄새 마스크 끼면 잘 안 나는 것 안 나요? 같아요. 네네. 나는 마스크를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내 냄새를 내가 알잖아요. 너무너무 악취가 심해서. 맞아요. 네. 냄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도결석은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개 있고 막 심하면 편도선 절제 수술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매번 제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주 재발을 하시고 이걸로 인한 뭐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네. 부분적으로 깎아내는 걸 먼저 해보시고 네. 그것마저 해결이 안 되시면 전절제까지. 그건 다 전기로 하나요? 레이저로 하나요? 부분 절제하는 거? 부분 절제하는 거는 그 코블레이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전절제만 만. 보통 했었어서 네. 제가 로컬에서는 부분 절제 경험은 없어서. 근데 이게 네. 참 편도선 수술이 얼른 보면 심하지 큰 수술은 아닌데 전신 마취해야 되잖아요. 전절제를 하시려면 사실은 전신 전신 마취해야 마취를 되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혈류 공급이 높아서 네. 이제 수술 후 출혈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은 간단하지만 네. 네. 이렇게. 그렇지. 워낙 피가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박대희님은 아마 원장님 아시나 봐요. 별로 안 떠시는데요. 그리고 진짜요? 깃볼이 약간 빨가면서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데 깃볼이 약간 빨가면서 이거 이비인후과에서도 수술해야 되기도 하고. 깃볼이
저기 에피더말 시스트가 있긴 한데 꽤 생기거든요. 네, 저도 여기 하나 있는데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고요. 사이즈가 크지고 염증이 생길 것 같으면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술은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비인후과 선생님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과는 내과에서 파생된 과고요. 이비인후과는 외과에서 떨어져 나온 과예요. 그래서 칼 가지고 하는 수술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비인후과 가시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비중격 망곡증.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평생 왼쪽 코로만 숨을 쉬고 살아왔습니다. 비중격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를 가면 이거보다 심한 건 못 봤다 수술하자고 하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를 가면 그냥 사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불편함의 느낌이 중요하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할지 말아야 될지 고려를 해야 되나요? 요게 아까도 잠깐 네.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코막힘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수치로 뭐 확인을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내가 평소에 코막힘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게 스트레스까지 일으킨다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휘어진 쪽보다 반대쪽에서 저기 비우성 비염이 생기죠. 막히는 쪽은 반대쪽이 막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양쪽 다 비우성 비염이 다 와요? 생기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휜 거를 피는 수술이랑 커져 있는 합의각계 줄이는 걸 같이 하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나잘 브레스, 그러니까 마우스 브레스팅 하면 해야 되지 않아요? 약간 입을 해요. 이런 숨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분들은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저기 질문 주신 분 HC3님도 참 본인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비중격 저거 수술하는 것도 이것도 전신 마취해야 되죠. 이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가 휘었냐에 따라서 수술을 이제 그냥 단순히 내시경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앞에까지 성형수술할 때처럼 이게 이렇게 절개해서. 절개해서 오픈해서 네. 하는 경우도 네.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소적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중격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자 그러고 일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볼 때는 웬만하면 견뎌보자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예, 참 어렵긴 하네요. 일단 뭐 약으로서 반응이 좋으면 약으로 네. 버텨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어요. 네, 약이나 뭐 스프레이나 뭐 이런 것도 네. 허빈성 폐렴은 여기서 이렇게 논할 계제가 아니지 않나요? 저거 대학병원 입원해서 네. 인공호흡기도 걸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현정님은 다른 병이랑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허빈성 폐렴은 굉장히 심한 폐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혹시 남의 기지를 파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나요? 카타르시스 저는 그냥 그냥 나오면은 뭐 저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다행이다. 하는 것 같고 네. 막 카타르시스도 뭐 주관적인 거겠지만 네. 근데 의사들은 수술해서 잘 되면 기분 좋지 그게 뭐 희열까지는 희열을 아닌 것 느끼는 건 같습니다. 아니죠. 그냥 나왔다. 잘 나왔다. 다행이다. 예. 이런 정도. 예. 아까 같이 고막이 딱 유착된 경우에 고막 네. 손상 없이 잘 빠져나오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표현이 맞을 잘 거예요. 나왔다. 맞아요. 감사하다. 이런 네. 쪽인 것 같습니다. 희열을 느낄 일은 아니고 왜냐면 긴장하기 때문에 예. 네.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의사들이 수술 잘 되고 나면 아싸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은 그냥 어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성인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없고 실제로 비중격 망고증이나 구조적 원인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상관없죠? 뭔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건 결국 체질적으로 예. 특정 아토피, 항원에 대한 예. 반응이 있는 거라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하고 잘 동반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직접 연관 없는 걸 것 같아요. 예. 코도 안 파는 게 좋다. 맞죠? 코 안 파면 코딱지가 안에 끼던데 기지가 저절로 빠지는 것처럼 코딱지도 그대로 둬야 하나요? 제가 사실 받아본 질문이 아닌데, 네. 이론적으로는 두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사실 풀면 다 가끔 나오거든요. 네, 나오고 풀면 하니까. 나오는데. 근데 네.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데 생겨서 계속 제거하시고 이게 좀 만성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염증이죠, 분들은, 그거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연고를 안연고 같은 거 처방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참. 코 안에 넣는 용, 우리 피부에 쓰는 연고로 코 안에 발라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항생제 연고를 처방할 때가 있는데 이제 뮤피로신제제 항생제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이제 여기 염증 있으면 그냥 살짝 넣어서 바르세요라고 얘기하고 주거든요. 네네. 뮤피로신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네. 그리고 저희- 잠깐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연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연고가 있으면 보통 이제 면봉 같은 거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바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참고로 뭐 염증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 코피 날 때 연고를 많이 처방받으실 텐데 네. 그렇게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하시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열으셔서 코의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향하게 얘를 넣으셔서 네. 바깥쪽에 묻힌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주시고 아, 여기다 직접 대고. 대고 짜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이게 대부분 염증이나 뭐 코피는 요 가운데 비중격에서 잘 나거든요. 아 안쪽 격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자극이 최소한으로 되는 그러면 연고 도포법입니다. 연고를 여기 연고라고 치면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주시고 짜는 거죠. 짜주시고, 짜고. 네, 짜시고, 그다음 여기에 또 이쪽으로 넣어서 맞아요. 짜고. 네, 요렇게. 그래서 누르고. 맞아요. 누르면 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닦아주시고 아, 밖에 나오는 거 살짝 닦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자극이 최소화되는 없이 방법으로 그렇죠. 내 점막 갖고 약을 바르는 거니까. 맞아요. 면봉도 또 자극이 되시니까 배웠다. 꿀팁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맞아요. 딱딱 조금씩 짜서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네. 의약품은 임의로 생활폐기 또는 수도에 흘려서 안 된다고 들었어요. 크로베타졸 성분이 되어 있는 샴푸를 처방받았는데 수도로 흘리지 않고 이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아주 소량이 들어있고요. 네. 케토코나일도 매한가지입니다. 샴푸로 쓰시면 그거 밖으로 뭐 분리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니까 그냥 사용된 처방대로 쓰시면 되죠. 얼굴에 여드름이 다 없어지고 자국만 남았는데 DP는 계속 발라야 되나요? 네, 모공 넓은 데는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고요. 계속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겨울이니까 피지가 좀 덜 나오니까 좀 덜 발라도 되지만 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모공 넓은 부위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고는 한 사람만 사용해야겠네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또 한 번 휴지로 닦아내고 하면 다른 사람이 써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살짝 짜내면 되니까. 예. 고막 앞에 기지가 잘 생기는데 어떻게 알죠, 이분이? 고막 앞에 습진 치료를 잘 생겨요. 본인이 청력 장애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요거는 뭔가 검진을 받아봐야 해보고, 되겠죠. 예. 네, 보는 게 좋을 것 고막을 같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고막 앞쪽에 네, 이거를 직접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하시면 내원하시는 게 되고.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양동이 위에 세수대 올려놓고 세수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자연적으로 코에 물이 좀 더 세척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일반 수돗물 코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반드시 생리식염수 농도로 맞춰서 코 속에 물이 들어가야지 그냥 수돗물 코로 들어가면요. 이게 삼투압 때문에 되게 따갑고 머리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만들어서 네. 코로 넣어야 됩니다. 네. 네. 먹먹해서 가보면 생겨 있다. 네, 이게 염증 있는 것 같은데. 네,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을 써야 되나요? 먹어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는 보통은 이용액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용액. 이용액 이제 귀에 넣는 그러면 귀에 그 고막만 괜찮으면 그 약을 넣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막 먹먹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먹먹함을 좀 감수하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또 다시 일어나시면 이게 흘러나오면서 예.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 마를 때까지는 좀 먹먹하잖아요. 우리가 수영하거나 물 들어오면 맞아요. 그게- 저도 사실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용액을 써야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이용액 사용도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드리자면 이제 차가운 게 귀 안쪽에 들어가면은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액은 이렇게 그 통을 이것도 이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렇게 손에 쥐시고 한 1, 2분 정도 조금 따뜻하게 데운다고 데워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데펴서. 해서 하시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뒤로 당기시면은 요 웨이도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커브가 살짝 펴지는 어디로? 느낌이 이쪽 있거든요.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네, 요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기시면 네. 좀 잘 들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넣을 때 얼마나 넣어야 돼요? 용액. 용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항생제 들어가 있는 거는 5방울씩 하나, 넣으시고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5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이렇게. 아,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쭉 내려가니까.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흘러나오는 것만 닦으시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두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으면 귀 속도 간지럽나요? 아토피 때문에 귀 속 가려운 경우보다 지루성 피부염이 외이도염에 생겨요. 피지 되게 많은 분들은 외이도의 3분의 1까지는 피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습진 생기는 경우는 저도 피부과에서 많이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환자분에게 저기를 줘요. 스테로이드를 거기까지 그냥 살짝 이렇게 여기 묻혀서 그냥 살짝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비중격 망곡증 잘하는 선생님한테 받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집 근처에 받아도 되나요? 따로 있나요? 이 수술 많이 하시는 분 따로 있나요? 네,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좀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이 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비중격의 위쪽에 휘어 있는 수술이 되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위치도 비교적 뒤쪽이고 이제 아래쪽이고 휘어진 정도 심하지 않다. 음. 이 정도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 떨어지는구나.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제가 뭐 보지 못해서 네. 그래도 경험 많으신 분한테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 병원 하시는 분도 수술실 갖춰놓고 수술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네,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할 때 인상 남는 사람 있나요? 이 환자 너무 재밌었다. 아니면 이 환자 너무 힘들었다. 그 진주종 환자분이 아. 실제로 정말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족보로 시험 봤던 것 같은데 시험 나오는데 그게 네. 악성은 아닌데 주변 조직을 갉아먹는다라고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왜 생겨요? 발생 기전에 뭔가 케라틴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왜 그렇게 무한정 커져갖고 이렇게 주변에 막 조직 손상을 일으키죠? 이건 제가 공부를 해왔어야 됐는데. 그러면 저기 기존 영상 있나요? 영상이 네네 보여드릴게요. 진주종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진주종 영상을 보시면 여기도 들어. 이게 이제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제가 아마 3가지 케이스를 넣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그냥 귀지같이 얼른 보이는데 귀재같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거를 해보시면 피 깎고 지금 살살 제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귀지랑 다른 점은 있던 자리가 네. 웨이도가 이렇게 패여 있는 그러네.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맞아요. 또 흉터처럼 아. 그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당겨서 보시면 그렇죠. 그 부분이 이게 들어가 약간 이렇게 있죠. 뭐라 그러게 이렇게 압박 때문에 그런가? 네, 이게 주변을 실제로 이렇게 좀 저도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이렇게 궤양이 생겼네 이미 살짝 갉아먹는 안쪽에 것 같습니다. 피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저것도 좀 조직을 파먹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이 부분도 이미 점막이 상한 거죠. 기점막이, 웨이도 점막이.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딱 팽팽해야 매끄러워야 되는데 되잖아요. 예. 이렇게 웅덩이처럼. 많이 생겼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네. 오랫동안 이걸 두시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커지겠죠. 바깥으로 이제 막 그냥 안으로 들어가고. 파먹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나오긴 잘 나왔다. 네, 다행히 잘 나오셨고 이분은 제가 이제 또 바이옵시도 보냈었는데 이게 악성으로 변하지는 않지 않아요? 악성으로 진주종은 사실은 애초에 분류 자체가 악성이 아니어서 뭐 캔서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 이제 이거는 한 달 뒤인가 오셨을 텐데 이렇게 네. 아문 걸 다 힐링이 됐네. 네. 다행이다.
근데 또 재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귤러하게 늘 체크업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체크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바이옵시 리포트를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바이옵시 리포트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조직 검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네, 나옵니다. 어.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확실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케라틴 이렇게 있고 한 케이스였고요. 또 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기지처럼 보이는데 제거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 보시면 여기가 이미 패여 있죠. 아, 이미 패였다. 이쪽이 예. 이렇게 들어가다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이분도 제거를 다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영상이랑 같이 이론적인 걸 좀 넣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원인.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이제 아, 골 조직까지 파괴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웨이도가 이게 빨리 하면 그 뼈 조직까지는 손상이 가기 전에 제거해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통 진조종 수술하시는 경우는 이제 중위, 그러니까 고막 기준으로 안쪽에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 이제 고막에서 그게 비쳐 보여서 수술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 아. 사실 저는 웨이도 진조종은 이제 개원가에서 처음 접하긴 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지가 아닌데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것도 위쪽에 지금 약간 네. 균형이 위쪽에 생긴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후하 쪽, 그러니까 네. 뒤 아래쪽에 많이 침범한다고 아. 나오더라고요. 웨이도의 후하벽에 호가라고요. 어휴.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분도 되게 이거 보이시죠? 이만큼 네. 패인 거예요. 쑥 밀려들어요. 네. 네. 굴패이듯이 패였다. 네. 그럼 이게 잘 편편하게 살이 올라오고 회복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 저기서 계속 생기겠네요. 네. 아 사실 회복이 되셔도 네. 또 추후에 생기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수술 잘 되고 나면 정말 이건 다행이다 싶겠다. 네. 그리고 환자분이 일단 만족도가 되게 좋으셔서 네. 대부분 엄청 꽉 막히는 길로 오시기 때문에 이게 심하면은 통증까지 이제 아예 그러겠네요.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제가 접했던 분들은 통증까지 있지는 않으셨고요. 아, 유착도 심하네 아주. 네, 그래서 이게 다 제거하고 나면 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연고까지 왼쪽에 가고 꽉 뚫린 네. 거죠. 크게 네, 구멍이 맞아요. 생긴 거네요. 네. 그리고 요 세 번째 케이스 분이 이제 진짜 오래 걸렸던 요거는 제가 저도 나름 또 소통을 한다고 이렇게 밴드. 사연을 받고 네.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아, 나름. 그래서 이제 그 사연 읽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서는 제가 뭐 밴드 하시는 분이 제 음악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셔서 이게 왜냐면 엄청 길거든요. 이분 케이스만 40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음악 추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상처 없이 네. 분리해서 근데 이분은 실제로 너무 오래 걸렸어서 네. 네. 실제로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이번에 진료 마치고까지 했었던 분이세요. 하다가 좀 내가 다른 환자 봐야 되니까 네,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이제 이용액 넣고 조금 기다리시고 네, 그다음에 좀 브리딩도 있다 이거는. 이분은 정말 심하셨어요. 잘 회복됐나요? 근데 이분은 사실 회복하신 걸 아직 못 봤고 제가 이분은 좀 정도가 심해서 사실은 대학병원 좀 가시도록 의뢰서를 써드렸어요. 뭔가 끝내고 추가적으로 난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좀 CT도 찍어 보시고 CT까지. 네, 내부에 괜찮은지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제가 의뢰서를 그러겠네요. 이제 왼쪽 보면 뼈 쪽으로도 네, 이분은 고막까지 거의 다 있었어가지고 물론 제거하고 주관적인 그 불편함은 호전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뭔가- 깨끗해졌네. 근데 뭐 주변이 완전히 지금 네, 완전 이렇게 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분이 회복된 건가 아니면 이건 이거는 정상이고 왼쪽, 왼쪽은 정상이고 왼쪽 귀, 오른쪽 귀, 네네. 왼쪽 귀 정상기에 본인인데 맞아요. 지금 같은 날 찍은 건데요. 아. 요게 이제 지금 제거한 후인데 어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추가 적인 팔로우 CT 찍어서 다른 조직 손상이 있나 보다까지 확인해야 괜찮으신지 되겠네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이 들면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젊을 때 워낙 이어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으면 10시간 너무했다. 환자가 경제적 여건 가운데 인공와우 삽입하면 난청 이전 상태를 복귀할 수 있나? 이거 신경성 난청은 안 되지 않아요? 요거는 일단 답변을 드리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인공와우를 물론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공와우를 한다고
들리는 소리가 정말 이렇게 깨끗한 소리로 들리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기계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애초에 인공호흡 수술 자체로 난청 전에 소리 들으실 수 있는 그 소리의 컨디션으로 돌아가시는 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동화적에서 하드 아이템 색소 침착에 노스카나 살리실산 에크린 화농성 에크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제품 모르겠고요. 예. 저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건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과에서도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단일 성분을 갖고 환자를 매니지를 하지 저렇게 복합제제는 의사들은 잘 처방하지도 않고 일반 약으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처방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어디서 무슨 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중학교 때 싸움 끝에 코뼈가 다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계속 불편해. 대학교 때 이비인후과 전공하시다가 코 성형하신 분한테 재수술 받았고 편해요. 코뼈 부러진 주위 친구도 소개해 주어 재수술한 환자가 들었어. 이게 그럼 뼈가 잘못되면 다시 또 하나요? 이제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코뼈가 부러질 때 코뼈가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코뼈가 부러지면서 비중격이 또 같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비중격까지 골절이 같이 됐는데 코뼈만 교정이 된다면 그 비중격 골절은 남아 있으면서 비중격 만곡증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재수술 필요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수면종 코골이가 심하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있나요? 실제로 코골이가 많으신 분들에서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시려면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코골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랑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1시간의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시는 것과 저호흡, 숨을 적게 쉬시는 게 몇 회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하루 1박 2일로 자야 되겠네. 네,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3일에 한 번 먹고 있는데 괜찮으면 그만 드시고요. 크리오신 바르세요. 네. 그 이소틴을 먹는 건 1년에 100개를 넘기진 절대 마세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네. 이거 많이 먹으면 코피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코점막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세바세스 그랜드를 말리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약이 좋다고 남용하는 건 곤란합니다. 네. 14시간 이어폰 착용한 적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네, 건강한 습관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볼륨의 크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20대 때 이제 막 여행 다니고 할 때 저희가 시끄러운 환경에 가면 무의식 중에 볼륨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한번 그랬다가 귀가 엄청 아프고 그 이후에 사실은 조금 난칭이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꼭 50% 아래로 50% 절대 안 넘겨요. 우리 저 볼륨 그 사운드 바에서.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환경, 대중교통 가면은 저는 같은 한국말도 그냥 자막히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구나. 네, 왜냐하면 그 손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어폰보다 나이트클럽 자주 가서 스피커 앞에 서면 소음성 난청이 생겨요. 워낙 사운드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직업성 난청이라는 게 이제 소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클럽 자주 간 친구들한테도 소음성 난청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어폰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선 이어폰인가? 그쵸. 네. 이제 선 없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이거 상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맞아요. 50%를 넘기지 말고 사운드 바에 50%를 넘기지 말고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시간은 뭐 많은 분들께서 뭐 2시간 사용하고 1시간 쉬세요.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네. 전문의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제가.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2시간 사용하시고 1시간 쉬세요라고. 네, 제가 따로 이렇게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신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왜냐하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려드리면 않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수정해 주면 돼요. 댓글에도 수정해 주면 되고. 골전도 이어폰은 어떤가요? 골전도 이어폰을 여기다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사실 제가 이걸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래도 여기 고막통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제가 좀 저것도 결국은 청신경에다가 자극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모실 때 이 질문도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적어놔야겠네요. 네. 가을, 겨울에 잠자고 일어나면 건조해서 코막힘 증상이 불편한데요. 코에 연고를 바르면 괜찮을까요? 코 고는 걸 고치기 위해 살을 뺐는데도 코는 계속 골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조함에는 말씀드렸던 세척 그리고 연고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연고도 결국은 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은 좀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셀린 바릅니다. 바셀린. 네, 바셀린은 네, 바셀린은 바셀린은 알러지가 없고 괜찮겠네요. 약성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네. 바셀린 이렇게 코에다 바셀린도 발라주면 밖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만 발라줘도 좀 이렇게 자면 이렇게 기름이 유막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네네. 그렇게 이렇게 네. 바셀린으로. 그 다음에 살을 뺐는데도 코를 계속 곤다. 그러면 이게 저기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우블라가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처진 거 아니에요? 네, 우블라가 터질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코골이라서 코에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뭐 코의 뒤쪽인 비인두 아니면 구인두 쪽 여기 하인두 이렇게 목 뒤쪽에도 생길 수 있어서 네. 네, 체중을 감량하시고도 생기신다면 요거는 이제 일단은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없으시고 코골이만 있으시다면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코에서만 있는 거면 코 수술하시면 되고 여기 목까지 같이 있으면 편도 수술이나 이런 요즘은 그렇구나. 목젖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거를 같이 2시간이면 지금쯤 대학도 못 가고 공부하는다고 엄청 혼났겠습니다. 그 전에 유저님은 K님은 저긴가 봐요. 원래생 구독자신가 네,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목 가슴을 수술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여기 쇄골이 아니고 흉골. 네. 흉골이 이렇게 안으로 펴인 건데 아주 보기 흉하면 그거 성형외과에서 흉부외과에서 하나 성형외과에서 모르겠다. 그걸 떼서 뒤집으면 돼요. 수술을 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모양이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셔도 되고요. 네. 이건 흉부외과에서 한번 수술했을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절개해서 잘라서 뒤집더라고요. 네. 제가 학생 때 봤던 건 그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 가습기 종류 어떻게 사용하세요? 일반 방식이 있고 증기 방식이 있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데우는 겁니다. 그거는 뭐 완벽하게 살균도 되고 제일 좋은데요. 잘못하면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는 화상 입어요. 그래서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식으로 분무식으로 하는 게 안전한데 대신에 이제 매일 씻어야죠. 잘 씻어야 됩니다. 그 씻기가 되게 이제 힘든데 옛날 그래서 이제 가습기 멸균 소독제 썼다가 폐렴 일으켰죠. 그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생산 중단됐고요. 하여튼 초음파식으로 하시는 그 가습기 가습기 쓰는 경우에는 씻는 게 물때가 많이 묻고 그러니까 잘 씻어야 됩니다. 손으로 구석구석 잘 닦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기로 가열해서 쓰는 증기 방식으로 쓰는 것도 좋기는 하죠. 그냥 저는 그냥 저기 써요. 초음파식을 써요. 편해서. 이비인후과에서도 가습기 어떻게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아요? 좀 피부과에서 많이 물어봐요. 환자들이 와서. 진짜요?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질문 안 해요? 네. 네. 덕분에 배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까 저기 있었는데 한번 유튜브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네. 전체 화면에 지금 편도의 모든 것. 이거 좀 보여줘 보세요. 편도결석. 이거요? 네. 네. 여러분들 이것도- 편도결석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예요, 앞에 요거. 거는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기 음식 찌꺼기가 뭉쳐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 정확한 성분은 저도 냄새가 정말 나는 내가 맡아본 냄새 중에서 제일 독했어요.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는구나. 네, 이렇게 우리 루프를 루프로 빼는구나. 루프로 빼면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빈 공간 확인해 주시고, 네, 저기를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처치 안 해도 돼요? 처치는 따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끔 출혈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뭐 가글 같은 거 좀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그냥 누르니까 착 퍼지면서 이렇게 그냥 기름 덩어리 저기 하듯이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하루 종일 제가 진료 보고 끝에 찍으려고 보면 이렇게 엄청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마르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정말 돌처럼
저렇게 석션으로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루프를 쓰시는구나. 네, 석션이 생각보다 주변 점막들이 이렇게 딸려와서 아, 조금 제가 좀 사용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루프를 이렇게 살살. 네, 그래서 부셔지면은 이번 좀 부셔졌던 케이스여서 일부 빼내고 남은 것도 마저 빼내고 최대한 잘 누르면 저렇게 나오는구나. 네, 예. 잘. 저게 나오기 쉽지 않구나. 깨끗하게 나오기가. 이게 그리고 네 입구가 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밑이 더 크구나. 웅덩이가 더 크면은 이제 사실은 한 덩어리로 빼는 건 쉽지가 않고요. 저거 결국은 다 제거를 해줘야 그래도 구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편도 수술을 해보면 네. 오랫동안 편도에 마르신 분들은 네. 내부에 편도 결석이 진짜 드글드글 하거든요. 막 엄청 많은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제거했지만 안 보이는 데는 또 있다.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른 영역들에는 몇 개 있어 보인다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사실 이분 서너 개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왜- 요거는 사실 아닌가요? 조금 그냥 염증일 수도 있고 네. 뭐 생기는 과정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딱 결석으로 뭉친 친구들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냄새 외에는 없잖아요. 구취도 있으시고 네. 이물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목에 뭔가 좀 불편감, 뭔가 낀 듯한 느낌. 네. 이렇게 오네. 어우, 시원하다 아주 그냥. 아이고. 네. 저도 환자분들이 구취 얘기를 하면 꼭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확인하라 그래요. 네. 네네. 자기는 정말 혓바닥까지 너무 열심히 닦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네네. 이제 내시경으로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맨눈으로 그냥 이렇게 혀 누르고 보면 서랍자 누르고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내시경까지로 확인하시면은 확실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아유, 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아이고. 돼가는데 예. 앞으로 이 사이트를 네. 어디까지 확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확장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네. 10만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저의 목표는 실버 버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만하실 거예요? 그만은 아니지만 네. 지금처럼 자주는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재밌어서 하시는 거구나. 네, 제가 이걸로 막 네. 그냥 이거는 그냥 2025년도 제가 올해 개원을 했거든요. 내가 개원한 해에 나에게 일어난 재밌는 사건이었다. 재밌는 그냥 일이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접진 않겠지만. 지금같이 네. 열심히는 안 하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점점 흥미를 잃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계속 반복해서 올린다고 계속 재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기도 있죠. 귀도 있죠. 네. 코도 있죠. 후드도 있죠. 네. 왜냐면 이비인후과가 재밌는 게 내가 이걸 보고 생각을 보고 재미를 느꼈던 이유가 네. 학생 때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아.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볼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실습을 나가도. 접할 왜냐면 기회가 있지는 이걸 않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 맞아요. 같이 이렇게 내시경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네. 좀 딱딱한 그 이경 내시경 거의 없었어요. 네. 후두까지 보는 거 후두경이라서 이렇게 쇠로 반사경 넣어서 보는 거 그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습 나갈 때 교수님 나가시고 레지던트 선생님 있을 때 잘 보이면 야 일로 와봐 한번 봐봐.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는 것밖에 본 게 없어서 맞네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화면으로 네, 그래서 하실 수 없어서 공부했던 옛날 생각나면서 너무 재밌게 저는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고 여기다가 학생 교육용으로 네. 좀 이렇게 질명도 좀 쫙 해서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이게 이비인후과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아, 왜냐면 전부 단면도 입체적으로 볼 기회가 없다. 입체적으로. 네. 근데 단면도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입체적으로 보면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인 상식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네. 병원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습니다. 수지. 네. 신도시구나. 신도시 신도시죠, 거기가. 인가요? 네. 네. 잘 몰라서. 제가 유학생활 하다 와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빨리 해야지. 잠깐만요. 몇 년생이세요? 저요? 저 네.
90, 저 89년생. 89년생.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이가 제가 36살. 25, 37? 36, 36? 36. 여섯인 것 같습니다. 자, 공개 구원하겠습니다. 양승구sen 36, 예, 이비인후과 아이고. 수지에 개업하고 계신데 혼자래요. 예, 저기 애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애인 없대요. 네. 여러분들 저기 아이고. 연락 주시면 네, 선별해서 네. 결혼 뭐 비혼주의 그런 건 아니시죠? 비혼주의는 아니고요. 네. 근데 막 엄청 하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직은. 그래요? 네네.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삶의 라이프 방식. 스타일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결혼해도 더 좋을 수 있지만 좋겠지만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고요. 배이는 것도 많고요. 적어도 이거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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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우리 비욘드 구독자분들에게 네. 본인이 앞으로 이제 개업한 지 첫 해니까 네네. 네. 병원의 진료 방향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말 단시간에 10만의 구독자를 네. 만들어가는 유튜버로서의 얘기, 네.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부요? 일단은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병원은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라서 근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수면당 검사 하고 있어서 수면당 검사 해요? 네, 하고 입원실에 있습니다. 있구나. 네, 따로 그 수면당 검사실이 2개가 있어서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있으신 분들 오시면 잘 진료해드리고 검사도 잘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외에는 따로 유튜브는? 유튜브요? 네. 유튜브도 10만 넘어가면 확장계. 확장계. 하시면 잘할 것 같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선배님께 이렇게 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유튜브에 한번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키우시고 또 하시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영상 네네.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네. 잘 해보겠습니다. 총각 선생님입니다. 36세 건강한 한국의 남성 이비인후과 선생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과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 갖고 한번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잠시 한 5분 쉬었다가요. 2부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제가 피부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이비인후과 양승구 박사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영상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결혼을 안 해서 아직까지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참 차분하게 방송 여러분 다 보시면 이비인후과에 대한 생각들을 그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민민Z8T님, 네, 과격하게 돌아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선생님 보시고 싸우는 걸 봤어요. 아마 이분 제 나이가 한 50 넘으셨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예전에는 의사들이 응급실에 내려가면 일단 인턴이 보거든요. 인턴이 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응급의학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분야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치과, 이게 구강외과거든요. 이 세 개 영역이 요 언저리를 다치면 세 명의 그 전문 의사님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서로 미루는 쪽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응급 수술이고 잘못되면 뭐 의료 분쟁도 생겨나니까 뭐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의사들이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서로 하려고 그랬죠. 치과 쌤이 했는데 코를 같이 해주셨다.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거예요. 아마 나잘본 프랙처 같으면 그냥 캐스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로 치과 쪽인 문제였다. 구강외과 쪽인 문제였을 거니까 그렇게 됐겠죠. 코 수술이 어렵지 않으니까 치과 쌤이 주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내가 이 환자를 봐야 되겠다는 책임감인데 요즘엔 서로 미루는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환자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잘못된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지나친 의료 분쟁, 의료 소송, 그다음에 지나친 저수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서로 편한 것만 하고 어려운 일은 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좋은 시절에 다치셨습니다. 요즘 가시면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일 거예요. 혀가 짧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설소대 수술이라는 게 자르는 방식이 있고 레이저 방식도 있는데 그거 뭐 저는 이제 수술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혀 밑을 이렇게 약간 절개해서 혀를 좀 길게 해주는 거죠. 네.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는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구축, 컨트랙처가 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잘 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크리프요? 안 쓰는 이유 자극 때문에 그래요. 네. 아크리프가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저기 얼굴에는 못 쓰고 가슴하고 등에만 피부가 좀 두꺼운 데만 쓰라 그럴 거예요. 네. 클린다마이신하고 디페린은 뭐 같이 써. 디페린도 자극이 좀 있거든요. 그보다 좀 더 심해요, 자극이. 네. 그래서 가슴하고 등에 있는 여드름에는 아크리프 쓰는 건 좋은데 얼굴에 쓰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빨개지고 자극이 좀 있습니다. 두드러기, 이 무슨 얘기예요? 두드러기, 여드름, 화상, 내과에서 진료받는다고요? 내과에서 진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잘 반응이 좋으면, 네. 예. 그렇지는 않아요. 쓰는 약들이 다르고 피부과에서도 뭐 이렇게 돈 드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예. 피부과 육안으로 다 진단하죠. 뭐 특별한 거 뭐가 있어요? 진단은 눈으로 보면 다 알죠. 그래서 10분 안에 피부과가 없다 그래서 내과에 진료받을 이유는 없죠. 웬만한 도시에는 피부과 다 있으니까요. 예. 내과보단 피부과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발뒤꿈치 심한 각질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제일 흔한 게 두 가지예요. 1번이 뭐냐면 무좀. 2번이 뭐냐면 노인성 변화, 에이징 체인지로 인해서 발뒤꿈치가 각질이 많아진 경우가 있어요. 2번의 경우라면 유리아 크림 쓰시면 되고요. 무좀으로 인한 일이라면 무좀약 쓰면 되죠. 그 두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피부과 전문 의사님 보면 20대 때 그러면 좋은 병원 가신 거예요. 치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병원에 가신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수술을. 아니, 굉장히 좋은 병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의외로 치과에서 많이 합니다. 이쪽 이 뼈가 치과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성형외과에서도 해요. 이비인후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세 과가 다 외과 파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죠. 좋은 병원 다니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접을까요? 아니면 질문이 더 있나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예. 아니요. 바르는 크레오신 갖고 내성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드름, 염증 있는 여드름에 쓰시고요. 벤조일프로그 사실은 펴서 쓰지 말고요. 여드름 있는 자리에 이렇게 크레오신 먼저 바르고 이렇게 찍어 바르세요. 한 살 초등학교 1학년이 한포진 생긴다고요? 아닐 텐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진단이 아마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한번 피부과 전문의쌤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포진이 맞다면 굉장히 힘든 스케줄을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예. 군대에서 무좀이 옮은 건 아니고요. 발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절대로 그 병 생기게 그냥 두지 않아요. 신발은 자기 신발만 신는 거고요. 부대에서 분명히 행군 시간이 길면 그 한 30km, 40km 너댓 시간 정도 걷고 나면 반드시 개울가에다가 병사들을 내려가서 발을 씻고 말리고 신발, 양말 갈아 신으라 그래요. 50km, 100km 장거리 행군할 때. 그럴 때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거죠. 예. 군대에서는 병력 자원을 이렇게 병 생기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발 관리가 안 된 거고요. 또 재발했다는 얘기는 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무좀이라는 거는 곰팡이가 발에 기생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기생하려는 건 조건은 두 가지예요. 고온 다습하면 됩니다. 온도가 높고 땀이 많이 차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비누질해서 발을 구석구석 잘 닦고 그다음에 잘 말리고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바르는 약 바르면 됩니다. 바르는 약 바르면 다 나아요. 본인이 잘하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발톱에는 주블리아 쓰시면 돼요. 좁쌀 여드름 계속 오는 거 유전병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바르는 약 갖고 안 됩니다. 뭐 그거 보지 않아도요. 그냥 피부과 사람들이 가까이서 잘 보면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군화도 1킬로 주지 않아요. 3킬로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갈아 신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씻고 잘 말려야 되는데 잘 말리지 않고 그냥 대충 말리고 물기 있는 채 양말 신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씻고 잘 말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진균 이제 잘 바르면 돼요. 하루에 2번 바르면 돼요.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건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병이 있어 그런 거지 안 감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잠 못 자고 늦게 자고 피곤하고 그러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잘 씻고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아토피 시험은 약 먹고 약 발라야죠. 오래 써도 됩니다. 면역이 약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데 긁게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서 가렵지 않게 잘 지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약 써서 면역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토피 있는 애들이 잠 못 자고 피곤하면 아토피가 저렇게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좀 편하게 키워야 됩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게. 학원에 너무 끌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토피가 생겼다? 적극적으로 약 먹고 약 발라서 긁지 않도록 해줘야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약 먹고 약 바르고 하는 것들이 아예 몸에 나쁘다. 아니요. 아토피를 그냥 두는 게 더 나빠요. 반드시 서둘러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서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30대 중반 생리전마다 여드름 생기는 거 월경전 여드름이라고요. 원래 그래요. 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드름이 생기는 걸 가지고 뭐 화장품, 뭐 호르몬, 생리 뭐 이런 거 연결시키는데요. 아니에요. 유전이에요. 유전. 피부가 지성이라서 여드름이 나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입 주변에 특히 더 잘 생깁니다. 치료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울세라랑 리프팅이랑 아니요. 리프팅은 수술하는 거고요. 울세라는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피부를 좀 이렇게 그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좀 수축시키면 좀 당겨지는 효과가 있죠.
리프팅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성형외과 수술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울세라나 타이탄이나 서마지 같은 걸 하면 효과는 좀 이렇게 수술 아닌 방법이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 부작용이요. 뭐 잘못 위치가 잘못 선정되거나 약을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면 원치 않은 부위까지 주름이 펴져서 이렇게 눈 주위에 잘못 맞으면 눈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죠. 6달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추운 겨울 발이 차갑게 되었을 때 냉수라도 발을 씻으면 동상이 더 걸리죠. 동상이 더 걸리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찬물에 씻으면 더 해요. 그래서 반드시 씻을 게 없으니까 눈으로도 씻는 거죠. 깨끗이 씻는 건데 그렇게 하고선 그다음에 두터운 양말 같은 걸로 보온을 하지 않으면 동상을 입죠. 그래서 땀 차도 또 습기가 차거든요. 그것도 동상의 원인이 돼요. 뭐 그래서 하여튼 추위에 노출되면 동상을 입게 됩니다. 빨리 따뜻한 곳에 내려와서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군병원이 엉망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에서 보고된 그 사례죠. 위암을 위염으로 잘못 오진해서 나중에 전역해서 말기암이 돼서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20대 군인한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 위암부터 의심하는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군병원을 불신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불행한 일이고 진단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20대 젊은 사람이 속이 쓰리다 그러면 일단 위염을 먼저 의심을 하지 처음부터 그걸 위암을 의심하는 경우는 일반 병원에 갔어도 그렇게 의심을 안 하겠죠. 적극적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았다, 뭐 진단하는데 오류가 있었다. 그런 문제는 또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20대 속 쓰는 경우에 위암을 의심하는 경우는 일반 내과에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시경을 해봤어야 되겠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군병원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민민님 올린 식으로 뭐 엉망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어른이 돼서 계속 여드름 나는 건 다 유전입니다. 일반적인 여드름은 20대가 되면 다 좋아지죠. 간독성 간열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는데 뭐 대단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정도 들죠. 물론 그것도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부담되는 액수이긴 하겠지만 여드름을 의료보험이 되지 않도록 정한 거는 피부과 의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나 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을 하겠죠. 뭐 제가 정하는 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힘을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이 얘기만 드리는 거죠. 약 먹고 약 바르면 낫습니다. 구순염이요. 스테로이드를 발라야죠. 피곤하면 생기는 거고요. 잠 못 자면 생기는 거고요. 어릴 때 아토피 있었던 사람이 어른 되면 입 주변에 염증 남는 경우도 있어요. 악화시키는 요인은 하여튼 내 몸이 나쁠 때 악화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써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으로 씻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옛날 코로나가 돌 때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나오고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손을 씻어서 했는데요. 손으로 왜 균이 들어갑니까? 이 손바닥으로 균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 손바닥으로 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이 내 점막에 닿으면 균이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온 균이 있는데 코를 후빈다든지 이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지 이 손으로 입술을 뭐 쌈을 싸먹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균이 들어가죠. 피부로는 어떤 질병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도요. 여기 발라갖고는 손등에 발라갖고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점막이 찢어져야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는요. 일반 피부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점막이 찢어지거나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으로 코를 후비기 전에 후비지 말라고 아까 우리 양 박사님 어디 얘기했지만 후비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눈을 비비기 전에 손을 씻으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씻으면 돼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성인들의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3번 씻으면 되죠. 밥 먹기 전에 3번. 화장실 갈 때마다 그냥 손을 그냥 외과 선생님들 스크럽이라 그러거든요.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씻는 듯이 그렇게 씻더라고요. 그거 주부습진 생깁니다. 사실 뭐 코로나 때 저는 주부습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강박적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안쪽이 살짝 통증이 있고 내성발톱, 그럴 수 있죠. 내성발톱 생길 경우도 있어요. 뭐 보고 염증 있으면 뭐 약 조금 바르면 돼. 미피로신제제, 베아로반이나 그런 거 쓰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한방병원에서 여드름 치료 월 300만 원이요. 바가지죠 뭐. 약 먹고 약 바르면 경험하신 그대로입니다. 한 5만 원, 6만 원 그 정도면 돼요. 효과요? 5, 6만 원이 낫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돈 많이 내면 다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적절한 치료를 하는 데는 적절한 치료 비용만 내면 돼요. 뭐 꼭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드물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고요. 한 달에 5, 6만 원. 약값까지 해서 10만 원 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치료 안 하는데 뭐 돈 없어 못했다. 핸드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핸드폰 새로 사면 뭐 통화료하고 기기값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잖아요. 그거보다 여드름 치료하는 게 낫죠. 턱수염 제모를 남자가 왜 하나요? 저는 뭐 남자분들이 제모한다 그러면 말려요. 면도하면 되죠. 뭐 꼭 하겠다 그러면 레이저를 하면 돼요. 연예인들이 한다고 뭐 그게 다 좋은 건가요? 저는 남자는 수염을 하고 수염이 나는 남자들이 면도를 깨끗이 했을 때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시면 돼요. 대장 내시경요. 이거는 저랑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저는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내시경이든 뭐 이제 더 이상 금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2 내지 3년 용종이 없으면 용종이 있으면 매년 해야 되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할 때 뭐 완전히 속을 비워야 돼요. 관장이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시경 할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안에 변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내시경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겠다는 게 내 생각이니까요. 저는 호흡기 질환으로 백신 안 맞습니다. 독감은 왜 안 맞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독감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서브타입이 되게 많아요. HPLM인가 뭐 그렇게 그 영어로 약자 4가지로 있고 거기 1, 2, 3, 4가 붙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안티제닌을 나타내는 그게 그 항원성을 나타내는 게 영어 대문자로 HPMN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4가지 큰 타입의 H1, 2, 3, 4, 5, 6, 7, 8, 9, P1, 2, 3, 4, 5, 6, 7, 8, 9, 뭐 M1, 2, 3, 4, 5, 6, 7, 8, 9 이렇게 타입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가 그 1차 세계대전 1914년 15년도에 처음 스페인 독감 형태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WHO가 통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작년에는 뭐 H1N1 뭐 이렇게 재작년에는 H2 뭐 N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 타입이 뭐가 유행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가 어떤 서버 타입이 유행될 건지를 예측해서 백신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백신 회사에서는 그걸로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유행하는 타입이랑 그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고 난 다음에 그 해 유행하는 타입이랑 다르면 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폐렴 백신 안 맞고요. 독감 백신 안 맞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은 백신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면 걸린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 면역력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불안하신 분들,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 질환이 있어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꼭 그런 게 자주 걸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맞는 게 좋겠죠. 이런 거를
꼭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걸리셨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맞아야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치명적으로 뭐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예, 흡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충분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맞으십시오. 인플루엔자 백신은 mRNA 백신이 아니라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이미 효용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도 그렇고 폐렴구균 백신도 그렇고 그거는 다 예전부터 백신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백신 제조 기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 부작용이 심각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적절히 나이 들어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길료 총장이 직접 뵙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되게 젊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 스스로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예. 눈가에 주름도 좋고 이마에 주름도 좋고 얼굴에 검버섯도 좀 생기고 뭐 그런 게 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리 뭐 젊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없습니다. 강아지 아토피 있어요. 강아지. 제 옆집 강아지가 아토피인데 가끔 제가 왔다 갔다 심하면 먹는 약은 안 주고요. 스테로이드 바르는 거 이렇게 털 좀 깨끗하게 짧게 자르고 약 발라주라 그러면 되게 좋아져요. 사람 쓰는 스테로이드 써도 됩니다. 예. 예. 강아지 아토피 있어요. 봤어요, 제가. 대장 내시경도 비스듬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위 내시경 비스듬히 가능하던데 저는 대장 내시경도 50대 한 2번 해봤고 위 내시경도 한 2-3번 해봤는데 다 비수면으로 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면제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의식을 잃는 게 되게 잃어버리잖아요. 순간 한 10분 정도 의식을 잃는데 의식 잃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다 비수면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왼쪽 옆구리에서 한번 그 대장이 꺾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에서 대장이 또 한번 꺾여요. 꺾일 때 찌릿찌릿한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별 불편한 게 없었고요. 항문으로 들어갈 때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위 내시경 할 때는 외려 입속으로 들어갈 때 식도로 처음 넘어갈 때 후두를 치면서 식도로 딱 내려갈 때 그때 구역질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냥 꿀꺽꿀꺽 물 마신다 생각하고 삼키면 쭉쭉 잘 들어가요. 저는 해봤는데 뭐 그렇게 수면을 해야 될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생각을 해요. 네, 농포성 건성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한푸진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약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요, 아이들한테 생길 수는 있어요. 외려 그게 더 진단의 가능성이 높아요. 한두 살, 1, 2학년 초등학교 학생이 한포진 생기는 경우는 드물죠. 농포성 건선은 바르는 약으로 잘 들어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바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시키는 요인은 역시 스트레스예요. 드물죠. 어린아이한테 건선 생기는 게 드물긴 한데 그래도 생겼으면 스테로이드가 제일 나아요. 디페린 아니요, 단종 안 됐어요. 그냥 처방 다 돼요. 아다팔린입니다. 맞습니다. 디페린 생산되고 있어요. 네. 동안이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바르고요. 이제 외부에 나갈 때, 등산이나 뭐 골프 칠 때는 잘 바르죠. 근데 또 뭐 가을 되면 햇살이 약해져 갖고요. 그것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백에 이제 넣어 갖고 다니는데 생각나면 바르죠. 지저죠. 지저는 생기는 원인이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들한테 잘 생겨요. 이유는 몰라요. 살이 찐 사람들의 접히는 부위, 목, 겨드랑이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뭐 마취한 거 발라도 되고 뭐 많지 않으면 여러 개 없앴으면 30만 원 냈으면 몇 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비싼 거 아닌데요. 미용적인 거는 이제 그걸 해야 되죠. 보통 한 개 없애는데 10,000원 정도 드니까요.
그 정도면 한 30개 이상 없앴겠죠. 네. 접히는데 잘생겨요. 퍼지는 게 아니고요. 노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면 생기고 비만한 사람한테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살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이길려 총장님 얘기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또 그걸 추구하는 거고요. 저처럼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는 쪽이면 그것도 또 뭐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남과 많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레이저 장비 있다고 제가 못하죠. 어떻게 중이 제 머리를 깎습니까? 항문 가려움증의 캔디다보다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신문에 지금 언론 났더라고요. 뭐 캔디다균이 항문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육안으로 봐도요. 캔디다가 있는 경우가 확인이 돼요. 그 병변이 이거는 캔디다 때문에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겠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항문 소양증이 있으면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항문 소양증이 있으면 깨끗이 씻으시고요. 내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산부인과 선생님 잘 몰라요. 피부과 선생님한테 오시면 이제 피부과에서 내진을 하죠. 이제 완전히 이제 벗겨놓고 봐야 됩니다. 밝은 불빛 밑에서 자세히 보면 캔디다균이 있어서 생기는 소양증이면 항진균제를 써야 돼요. 항진균제.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제를 써야 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정신적인 문제, 항문 소양증의 19은 전부 다 신경성 소양증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소양증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를 씁니다. 그러면 증상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내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봐야 돼요. 가장 선호하는 영양제가 뭐냐고요? 들기름,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어떤 걸 챙겨 드시는 편이에요? 저 먹는 거요? 제가 광고하는 크릴 오리고 먹죠. 사실은 제가 잘 안 먹는데 요즘 점점 이렇게 살이 쪄서 제가 채식을 많이 해요. 채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성 영양 성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크릴 오리고를 하루에 1000mg씩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먹은 지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얼굴이 좀 좋아 보인다면 그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양제를 막 적극적으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자기가 평상시 먹는 시기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바뀌잖아요. 뭐 뱃살이 넘으면 기름기는 적게 먹어야 되니까 동물성 지방을 덜 먹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빠질 수 있는 영양분들은 영양제 같은 걸 좀 챙겨서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제가 광고도 하고 있고 제품이 좋으니까 오메가3가 주성분이죠. 크릴 오일의 주성분이 인지질하고 이제 오메가3니까 그 동물성 영양 식품을 먹어야 섭취되는 거니까 보충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거에 또 생깁니다. 그때마다 없애는 거예요. 노화로 생기는 거니까.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늙으면 자꾸 생기죠. 재발되는 게 아니에요. 크릴 오일 크릴 플랑크톤이죠. 크릴이 남극에 사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릴 오일을 좋아하고 광고도 하고 내가 먹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가 가장 그 오메가를 추출할 때 깨끗한 거죠. 여러 동물성 오일에서 지방에서 크릴 오메가3는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극의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잡은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먹이사슬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화학물질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이 거의 없는 거기서 잡은 거라서 그거 먹어요. 오일이에요, 오일.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네. 오늘도 또 여러분과 재미있는 이비인후과 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또 피부 상담도 해드렸어요. 항진균제는 니조랄도 항진균제인데요. 캔디다라면 니조랄 도움이 돼요. 얼굴에 바를 이유는 없고요. 크릴이요, 크릴. 트릴이 아니고요. 네. 우기님 그러면 요거 마저 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올려보세요. 일본에서 방사능 원전 사고 나는 수산물 섭취 그대로 잘 먹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그 이제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나왔던 오염 물질, 오염 침출수라든지 오염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하고 저기만 제거가 안 되죠. 삼중수소. 우리가 이제 수소는 H1, H에 11이거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없는 게 일반 수소고요. 거기에 중성자 하나 붙으면 1, 2예요. 무게가 2배로 늘어나죠. 중수소라 그래요. 중성자가 2개 더 붙으면 무게가 3으로 바뀌죠. 1, 3, 트릴리움이라 그래요.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 내려도 삼중수소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원전수 그냥 정상적으로 방류해도 나오고요. 뭐 중국의 지금 동해안,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는 서해안이죠. 황해바다로 중국의 원전이 뭐 매년 10개씩 지어요. 거기서 삼중수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삼중수소 방류한 거 갖고 난리를 쳤던 게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 한번 거짓 선전 선동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다 지적해 드렸으니까요. 가서 보십시오. 여기는 뭐 의학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드셔도 됩니다. 담낭에 영수선수의 혹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초음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음파에서 이제 안 좋은 게 의심이 되면 떼자 그럴 거예요. 그런 건 저기 위로 여기 내시경으로 여기 조금만 이렇게 열어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보통 초음파로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지켜보자 그럴 거고요. 그게 이제 약간 그 모양이 안 좋은 거면 하자 그럴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백반증은 조기에 치료하셔야 돼요. 우태하 피부과, 우태하 한성경 피부과죠. 거기 가면 원래 백반증 한성경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셔가지고 잘해요. 근데 생겼을 때 빨리 약 먹고 약 바르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치료 안 하고 크기가 변하는 것도 초음파로 다 확인되니까요.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회충약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야채의 경우는 회충약을 먹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분변이 그 비료로 쓰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소변을 갖고 발효를 시켜서 저기를 만들질 않거든요. 저기 농작물의 그름이나 이런 형태로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외국 여행을 가면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열대지방은 아직도 이제 그 사람의 분변을 이렇게 그름으로 비료로 쓰잖아요. 그런 경우는 올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국내 음식만 먹었다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회충, 요충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크게 해롭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먹자라는 분도 있어요. 백반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서둘러 사세요. 마이클 잭슨의 백반증은 그 이제 약을 잘못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제 마이클 잭슨이 자기 피부를 성형해서 백인처럼 모양도 만드는데 피부색을 희게 하려고 하이드로키논을 정상적인 하이드로키논에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10배 이상 높은 농도로 썼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백반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있어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암이 유전력이 있죠. 그 대표적인 유전적 암이 그 여자들의 경우에 유방암 난소암. 그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어요. BRCA1이라고요.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과 난소암이 잘 생기죠. 유명한 분 누구죠? 다 뗐는데 사전에. 미국 유명한 여자 탤런트인가요? 가수인가요? 누구지? 유방암 사전 수술하신 분 누구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위암도 유전성 있는지 그 직접 연결돼 안젤리나 졸리 맞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그 예방적으로 다 떼었어요. 친가외가 쪽에 다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어서. 하이드로키는 화장품에 4% 들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품으로 나옵니다. 위암은 유전자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BRCA1 같은 그렇게 딱 부러지는 유전자 연결된 거는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안젤리나 졸리 생각도 안 나네.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있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방을 예방적으로 떼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핑크 리본 운동인가요? 그런 걸 해서 뭐 이렇게 BRCA1 유전자 체크할 수 있게끔 미국 의료보험 공단에서 좀 의료보험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청원도 하고 그러죠.
담배추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작은 알들이 그게 아마 그거는 적일 거예요. 회충알은 아닐 거고 저기 나방이라든지 배추벌레라든지 그런 걸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암의 리스크 팩터 1번은 나이 드는 겁니다. 늙으면 생깁니다. 2번이 뭐냐? 가족력이에요. 뭐 유방암도 밝혀져 있고요. 폐암의 경우에도 꽤 가족력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폐암이 집안에 어른 중에 있다면 담배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런 정도의 조심을 해야 되죠. 위암도 뭐 정확하게 유전자를 찾아놓지는 못했지만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음식 섭취하는 거라든지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해야죠. 저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제가 쓰는 거는 그 아이콘 레이저라는 걸 쓰는데요. 그냥 마취 없이 냉동으로 차게만 하는 거로도 견딜만 해요. 70대 제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 저한테 건강한 하루는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아프지 않는 하루가 나한테 또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라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니요, 이게 저는 뭐 당뇨 예방은 일단 시기로 하죠. 너무 달게는 먹지 말자, 체중을 너무 늘리지는 말자, 뭐 이런 원칙이 있고 하루 권장량 25g이라 그러면 설탕 기준으로 그런 걸 거예요. 단 것도 좀 땡기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질병만 생각하고 살면 당뇨도 가족력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당뇨 가족력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건 좀 먹자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체중 늘리지 않으려고 운동합니다. 예전같이 뭐 신나게 달리기는 못하고요. 걷는 거라도 어찌됐든 열심히 합니다. 암이 정복이 돼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사는 게 건강하다면 의식이 맑고 기억력이 정확하고 판단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온몸이 건강하다. 150살 살면 좋겠죠. 많은 걸 볼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꼭 그래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60대 중반 내년이면 저도 지하철 공짜 타는 그런 뭐 쿠폰이 나오긴 할 텐데 자식이나 사회에 부담되는 상황으로 계속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다룬 적이 있나 다른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락사의 적극적 안락사를 굉장히 이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언제 기회 나면 제가 안락사 갖고 여기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제 개인 유튜브에서 아마 안락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안락사는 종류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그다음에 자의적이냐, 비자의적이냐, 볼런터리, 인볼런터리.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락사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안락사, 제가 말씀드리는 안락사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합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소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밝히니까 본인의 자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안락사는 되죠. 나는 연명치료하지 말라라고 사인하면 연명치료하는 게 9단계입니다. 저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은 내가 정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함량 기능성 활성 비타민 사 먹고 있는데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는 건 나쁠 거 없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 계획까지는 안 세워봤어요. 정수기도 먹고 생수도 먹고 끓인 물도 먹고 뭐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생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거는 뭐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테니까 맞는 얘기일 거고요. 그게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죠.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B6, B12가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비타민 B 먹었다고 여드름이 왜 생기겠어요?
정년이 없어서 좋기도 하지만요. 정년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내가 탁 풀어지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일 좀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수입이 생기니까 자꾸 집안에서는 나가주기를 원하죠. 예. 정년이 없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딱 부러지게 인생의 이막을 설계할 수 없는 그에 대해서는 또 예. 왜냐하면 사람이 자의적으로 뭘 딱 그만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드름 전용 화장품 선물 받는데 바르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삶의 의미요. 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삶에 대해서 숙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숙제 열심히 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문제가 봉착을 하죠. 예를 들면 20대가 돼서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하면 공부가 내 삶에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뭐 낙제하고 유급하고 학교 쫓겨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숙제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뭐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결혼이라는 숙제가 또 있죠. 뭐 물론 그것도 뭐 난 결혼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살아보니 자식도 갖고 싶고 가정을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면 그게 내 숙제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고 처가 부모님도 계시면 또 그 부모님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숙제고. 그리고 노는 애들이 또 학교 가면 그 애들 학교 가려면 등록금도 좀 해줘야 되고 좀 여유롭게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또 숙제고. 그 친구들 다 장성하고 나니까 시집장 가고 나니까 이제 숙제 끝났어요. 장인 장모 돌아가셨으니까 숙제 끝났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님이 나한테는 숙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숙제가 잘 끝나면 내 삶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은 그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하고 살았지? 예, 숙제는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단한 철학은 없습니다. 숙제를 잘하려면 건강해야 되고요. 경제력도 갖춰야 되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 거를 무난하게 잘 풀어왔다는 거죠. 의미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철학적으로 뭐 그렇게 심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아지 아토피 때니까요. 오늘 뭔가 아니에요. 그 유전이에요, 유전. 네. 유전이니까 사람들이 바르는 스테로이드 강아지 발라주면 됩니다. 네. 아이소트레티노인과 속쓰린 경우는 없어요. 식후 곧바로 드시면 됩니다. 12시 넘어서 자지는 않아요. 되게 뭐 10시, 11시면 들어놓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다가 또 새벽에 나이 드니까 새벽에 깨요. 자는 시간에 대해서는 뭐 예전보다 훨씬 관대하죠. 옛날에 일찍 잤는데 졸렸어요. 그리고 일찍. 요즘에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지 좀 늦게 자고 그러긴 하는데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예전같이 엄격하지 않아요. 졸리면 자고 눈 뜨면 깨면 깨고 뭐 그대로 그냥 흐르듯이 그냥 사는 거죠. 11시 반입니다. 정말 이제 슬슬 졸리네요. 초반에 무릎이 벌써 아프다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러면 주사 맞는 거는 썩 좋지 않아요. 아주 아프면 모르겠는데 연골 주사라는 게 대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연장되는 하는데 사실일까요? 글쎄 이게 세대 갈등이 바로 생기는 거죠. 지금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이게 정년 연장 문제도 매한가지인데 청년 실업 문제하고 공무원 연장 정년 연장을 바로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노인 숫자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연장하면 표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합의를 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천국 유럽이 저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쇠락의 길을 가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만들고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복지를 할 때 설계가 뭐냐면 70세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다, 돌아가신다라는 전제하에 설계한 거예요. 지금 80, 90을 다 살잖아요. 그럼 20년 정도로 돈을 추가로 나가는데 노인을 위해서
근데 그걸 봉장해야 될 젊은 사람 숫자는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해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쪽수로 얘기할 건데요. 돌아가실 분들이 나는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이 그 모양이죠 지금.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유럽만큼 절박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지금 의료보험을 손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20년 지나면 똑같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 독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생깁니다. 아니요, 뭐 저는 저게 각자 알아서 결혼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유리 조각 있는 거 수술해서 빼야 돼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눈물샘이 지나가서 그냥 둔다고 안과 가면 가보세요. 안과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간수치 콜레스테롤 높으면 못 먹어요. 그냥 발라야 됩니다. 디페린이 이제 그 비슷한 약이에요. 바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오늘은 양성구 박사님 모시고 이비인후과 재밌는 얘기 했고요.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금호동 맥주집에서 그때 저기 음악 하시는 쌤이랑 같이 맥주 한잔하고 있을 때 사진 찍었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이 직업이나 사회제도 문제는 정말 뭐 비온 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 개인 방송에서도 다루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국가의 그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의 모습과 비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아직은 괜찮아 그러는데요. 국민연금 2045년이면 고갈됩니다. 딱 20년 남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정말 우리도 서울 도심에 화염병 날아다니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소트레틴 먹고 저기 머리 빠지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대개는 보면 제가 그래서 이소트레틴은 처방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유전적인 탈모가 있어요. 약 먹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2%입니다. 대머리 치료제를 먹었을 때 발생할 확률 2%예요. 100명 중에 2명입니다. 대부분 50대 이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기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머리는 빠지고 부작용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어보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따로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비욘드에서 다시 또 의료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맙고요. 늦어질 시간이다. 빨리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